어머니, 그 반찬 가게 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동네 망신이에요. 제 며느리 이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게 앞 지나가던 손님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 용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연아, 다른 분들은 시어머니 은퇴하시면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시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을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전까지 저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정희, 올해 67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곤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동네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게로 가는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했습니다. 제 발소리만이 새벽을 깨우며 골목에 울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간장 냄새, 참기름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도마의 냄새.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하얀 불빛이 가게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낡은 도마와 칼이 어제처럼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드득드득. 칼날이 도마를 때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온 소리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남편 사업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가게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곳이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손맛 하나는 자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제 반찬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 가게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가 좋아요? 선생님,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늘은 갈치조림이 잘 됐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선생님 솜씨가 최고예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반찬을 정성껏 담아드리며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나가신 후 문득 시선이 가게 한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선반 위에 낡은 노트 한 권이 먼지를 쌓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노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선생님의 요리 수업 마이너스 1995년.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노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 이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트를 서둘러 선반에 올려놓고 앞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앞에 서연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반찬 가게 좀 이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숨이 멎었습니다.
동네 망신이에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여유롭게 사시는데 왜 하필 이런 일을 하세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아, 지금 무슨, 저희 학원 학부모들이 다 알아요. 제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 하신다고. 창피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딱딱딱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에 꽂혔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들, 고개를 숙인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와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벽 너머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반 위 낡은 노트가 보였습니다. 그 옆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가운데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툭툭 털어 고쳐 입고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어진 눈이 보였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 오늘 서연이가.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힘없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학원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이해 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서연이 가게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 진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 일을 했습니다. 물을 썰고 나무를 묻히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서연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동네 망신이에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엄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댁에 들러도 될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와라. 저녁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금방 갈게요. 30분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진우는 소파에 앉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내왔습니다. 마셔라. 고맙습니다. 진우가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엄마, 사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학원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진우가 찻잔만 내려다봤습니다. 은행 대출도 받고 제 적금도 깨고 그런데 조금 모자라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혹시 가게 보증금 중에서 조금만 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보증금. 그 돈은 제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버티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나중에 몸이 아파 가게를 못하게 되면 그 돈으로 버티려고 했던 돈. 진우야, 엄마, 저도 이런 부탁하기 싫어요. 근데 서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설친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천만 원 정도요. 3천만 원. 제 보증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야, 미안한데 그 돈은 못 빌려주겠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도 나중을 대비해야 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니. 엄마. 그리고 3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야. 내가 갚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야. 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갈게요. 진우야, 저녁이라도. 괜찮아요. 서연이 기다려요.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서연이한테는 엄마가 거절했다고 제가 말할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한 나쁜 엄마일까요? 하지만 그 돈은 정말 제게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훈의 집은 바로 옆 동이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안 빌려준다고?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응. 엄마가 나중을 대비해야 한다고. 나중?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든데 무슨 나중이야? 서연아, 목소리 좀. 시어머니 반찬 가게가 문제예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쉬시라고 했잖아. 보증금 있으면 당연히 자식 도와줘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답답하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부모님. 아, 그 얘기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위생이 좀. 제가 그만하시라고 해도 안 들으세요.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들 먹는 건데 조심해야죠. 저도 걱정이에요, 솔직히. 손이 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문 옆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 위생이 안 좋은 반찬 가게. 그게 서연이 저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그냥 동네 아줌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9시만 되어도 단골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셨을 텐데 10시가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 앞을 쓸며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가게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거나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손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래 단골은 아니지만 가끔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그분은 대충 대답하시더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은 뭘 드릴까요? 아, 저기, 김치 있어요? 네, 맛있게 담갔어요. 김치를 담아드렸습니다. 그분은 얼른 돈을 내고 나가셨습니다. 평소라면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 그날 하루 동안 손님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평소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자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 맛이 변한 것도 아니고 가게가 지저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청소했고 더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봤습니다. 서연이 학부모 몇 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학원가가 경쟁이 심해서 힘드시죠?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우리 학원은 믿고 맡기셔도 돼요. 위생이나 안전 같은 거 정말 신경 많이 쓰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집은 특히 조심해요.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 하시는 거 보면서 배운 게 많죠.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가게 하세요? 네. 저기 보이시죠? 저 작은 가게요. 제 가게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뭐, 할 말은 없지만, 솔직히 요즘 시대에 저런 작은 가게들은 위생 관리가 좀. 서연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귓속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나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이유였구나. 서연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들이 줄어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가게 험담을 한다고 동네방네 소리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게를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도마를 소독하고 냉장고를 닦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면 되겠지. 더 정성껏 만들면 되겠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찌개 마이너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된장국 마이너스 감기 걸린 아이에게. 나물 무침 마이너스 편식하는 아이도 먹을 수 있게. 하나하나 정성껏 적어두었던 레시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제 음식을 먹고 웃으며 선생님 맛있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 반찬 가게가 뭐가 문제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대충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생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축 처진 어깨.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습니다. 김정희, 그냥 동네 아줌마잖아요. 서연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반찬 파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데 2주 후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가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 2명이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모, 물 한 잔만 주세요. 한 학생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저는 얼른 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학생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와 함께 뛰어나가려다가 가게 문 앞에서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쿵! 학생이 넘어지며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학생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났습니다. 어머, 괜찮니? 저는 황급히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손을 씻기고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모. 제가 조심할걸. 아니야,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아요. 학생은 미안하다며 몇 번이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작은 사고였습니다. 금방 잊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정희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구청 위생과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민원이요? 네.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리컵이 깨져서 손을 다쳤고 위생 상태도 불량하다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건 일단 가게 안을 좀 둘러봐도 될까요? 남자는 대답도 듣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도마를 확인하고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벽에 걸린 신고증을 가리켰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며칠 내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날 저녁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혹시 서연이가 구청에 민원 넣은 거 아니니?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니, 그게 엄마, 서연이가 왜 그래요? 요즘 학원 일로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미안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확신이 자라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분명 서연이 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려는데 골목 어귀에서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반찬 가게 문제 있다며? 응, 구청에서 나왔다더라. 애들이 다쳤다면서? 위생도 안 좋대. 어머, 무서워라. 우리 손주들한테 먹일 뻔했네. 목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시간만 보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반찬들이 하나둘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야 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어봤자 팔리지 않을 테니까요. 대신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가게를 쓸고 닦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를 닦다가 레시피 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영양 만점 도시락. 편식하는 아이도 좋아하는 나물 반찬.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쿵. 그리고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선생님, 선생님.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링거가 제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가게에서 쓰러지셨다고 119로 오셨어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가게에서 레시피 노트를 보다가 쓰러졌던 것이 혈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며칠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간호사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손님이 끊긴 후로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지 못했었습니다. 보호자분께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알리셔야죠.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3개월. 그 지옥 같았던 3개월 동안 저는 혼자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튼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박준혁이에요. 준혁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제가 가르쳤던 첫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리 수업을 제일 좋아하던 아이. 준혁이. 내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단골 할머니께서 연락 주셔서 급히 왔어요. 준혁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가게에서 왜 그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한참을 말을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선생님. 준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이제 어른이에요. 선생님 눈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일 있으시죠? 그 말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보증금 요구, 험담, 구청 민원, 손님들이 끊긴 것까지. 준혁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준혁아, 저 지금 변호사거든요.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준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상대가 내 며느리인데, 그래서 더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준혁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선생님 가게 단골분들 중에 협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할머니 몇 분이 계시긴 하지. 좋아요. 제가 찾아뵙고 증언 부탁드릴게요. 구청 민원 내용도 정보 공개 청구하고요. 준혁이가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님이 험담하신 내용, 혹시 녹음이나 증거 남은 게 있으세요? 아니, 없어. 괜찮아요. 주변 분들 증언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준혁이는 며칠에 걸쳐 움직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이 학부모들에게 한 말들을 수집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혁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님이 최소 5군데 이상에서 선생님 가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요. 구청 민원도 과장된 내용이 많고요. 서류에는 날짜와 장소, 증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3분이 증언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분들이 며느님이 가게 앞에서 험담하던 거 다 들으셨대요. 준혁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선생님만 원하신다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듯이 이제는 제자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네, 선생님.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퇴원했습니다. 준혁이가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 토요일에 며느님과 아드님께 연락드릴게요. 가족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준혁이가 돌아간 후 저는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이가 진우와 서연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 제 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가게였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습니다. 펼쳐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김치찌개 마이너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된장국 마이너스 감기 걸린 아이에게. 제가 학생들을 위해 적었던 레시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맛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저는 그저 반찬 파는 할머니가 되었을까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이어 2분이 더 오셨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주위로 모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그 며느리가 한 짓들 다요. 선생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알아요. 선생님 반찬은 정성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울지 마세요. 선생님은 당당하셔야 해요. 네, 네.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한다. 오후 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준혁이가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 자료예요. 녹음 파일은 USB에 담았고요.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였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증언들, 서연이 한 말들의 기록, 구청 민원 내용, 모두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침착하게 사실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았다. 그리고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변명하실 거예요. 아드님도 어머니 편을 안 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응.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셋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까지 부르시고. 진우야,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자. 준혁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이자 변호사 박준혁입니다. 서연이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3개월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준혁이가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지난 8월 15일 동네 학부모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하긴. 시어머니 반찬 가게 위생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3분 계십니다. 그건 8월 22일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죠. 학생이 다쳤다며 과장된 내용으로요. 준혁이가 차례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그냥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비가 왔었지?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8월 15일 말이야. 가게 앞에서 내가 학부모들한테 내 가게 이야기할 때 그건 나는 가게 안에 있었어. 창문 너머로 다 들었지.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내 목소리가 참 또렷하더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내가 널 뭘 잘못했니?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증금을 안 빌려줘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내가 반찬 가게를 한다는 게 창피해서? 서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내가 학원 원장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
우리 며느리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동네 분들한테 자랑도 했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창피해 했구나. 어머니, 내 반찬 가게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서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대답 좀 해봐. 앉아, 진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나와 서연이 할 이야기야. 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겠어. 그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니?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반찬들 다 버릴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구청에서 나왔을 때,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였어. 아무도 없었지. 어머니, 저는 그러다 가게에서 쓰러졌어. 혼자.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제대로 된 답을 듣고 싶구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가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냉장고를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준비 잘 되고 계시죠? 응, 괜찮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힘내세요. 토요일 오후 2시. 이번에는 제 집이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 센터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혁이가 그곳을 예약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증인분들도 오십니다. 그리고 준혁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선생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몇 분 더 오실 거예요. 제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단골 할머니 3분, 그리고 낯익은 얼굴들. 선생님, 한 여자가 일어나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김미영이에요. 미영이. 30년 전 요리를 제일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미영아, 지금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죠.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저도 왔어요. 저도요. 4~5명의 옛 제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구나, 애들아. 선생님, 당연한 거예요. 준혁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준혁이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둘은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자들과 할머니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개월간의 일들에 대한 최종 확인 자리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증인분들의 증언부터 듣겠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김정희 선생님 가게 단골입니다. 8월 15일 이서연 씨가 학부모들 앞에서 선생님 가게 위생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언 끝날 때까지. 준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크게 말씀하셨어요. 위생 문제 있다고. 세 번째 할머니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구청 민원입니다. 이서연 씨가 8월 22일에 제출하셨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적으셨는데 실제로는 작은 찰과상이었습니다. 과장하신 거죠.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 내가 한 거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스피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시거든요. 위생이 좀.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당신이 제 가게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반찬 가게 그만하라고 하셨죠. 동네 망신이라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가게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당신이 동네에 소문을 퍼뜨렸으니까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가게를 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그리고 혼자가 된 후에도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반찬 가게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건 제 삶이었고 제 자랑입니다. 준혁이가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우와 서연을 향해 노트를 보였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의 요리 수업 노트입니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쓰신 거예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선생님이었어요? 네. 김정혜 선생님은 30년 전 이 동네 중학교 가정교사셨습니다. 미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요리를 배웠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제 식당도 없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도 선생님 수업 들었어요. 선생님은 저희한테 음식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정성을 가르쳐 주셨죠. 서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는 저를 그냥 동네 반찬 가게 아줌마로만 봤겠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제가 선생님이신 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든 아니든 반찬 가게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서연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일어나라,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진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일어나거라.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네.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제 가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저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제 아들의 아내일 뿐이죠.
이제는 선을 지킵시다.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쓰던 명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정희 가정교사. 이게 제 정체입니다. 선생님이었던 김정희.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성껏 반찬을 만드는 김정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서연이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진우가 부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연달아 울렸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학부모들의 이름이 줄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동네에 소문이. 저희 아이 당장 환불해 주세요. 이런 학원에 어떻게 아이를 맡겨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미수신 전화 37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 카톡방, 학원 학부모 모임,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원장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대요? 저도 방금 들었어요. 충격이에요. 우리 애들 당장 빼야겠어요. 환불 요구합시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밖에서 서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가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무게 하나가 제 어깨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발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신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드득드득.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이 소리가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소리. 제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여셨네요. 네, 다시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반찬 그리웠어요. 반찬을 정성껏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선생님, 김치 있어요? 갈치조림 주세요. 된장 하나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4시쯤 낯선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옛날에 학교에서 요리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정성껏 음식 만드는 거요. 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보여줄까요? 정말요?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적어둔 거예요. 음식은 정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와, 정말 귀한 거네요. 언제든 오세요.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요. 여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가 돌아간 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나누는 일,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익숙한 차가 섰습니다. 진우가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진우야 왔니? 네. 도와드릴 게 있을까 싶어서요. 진우가 앞치마를 메고 가게 청소를 도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 서연이는? 진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원, 문 닫았어요. 학부모들이 다 빠져나갔고 임대료도 못 냈대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각자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혼은 아직 안 했지만, 그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엄마는 이제 상관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주말마다 가게에 왔습니다. 청소를 돕고 배달을 갔습니다.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준혁이가 들렀습니다. 선생님, 요즘 장사 잘 되신다면서요? 응, 옛날보다 더 바빠진 것 같구나. 다행이에요. 준혁이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려요. 열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30년 전 졸업식 사진.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 넣어서 가게에 걸어두세요. 선생님의 자랑이잖아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선생님께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음식만 배운 게 아니라 사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행복하셔야 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제가 학생들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가게 벽에 걸었습니다. 레시피 노트 옆에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제가 옛날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진이에요. 어머,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온 건 제 반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시 저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 선생님, 반찬 가게 주인,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게로 가서 칼을 들 것입니다. 드득드득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제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삶이 좋습니다.